네, 소련이 붕괴될 당시 공산주의 몰락을 현장에서 지켜본 분입니다. 소련의 공산 통치에 마침표 찍은 고르바초프와 김정은의 현재 모습이 똑같답니다. 그걸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데, 네, 이 평행 이론에 대해서 다른 시대에서 같은 비슷하게 인생을 사는 거, 이걸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 김정은과 고르바초프가 바로 이 평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구소련의 마지막 그리고 북한의 현재 모습이 너무 비슷하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승범 네, 맥심코리아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글을 읽고 예. 네, 오늘 여기에 초대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자마자 네. 자,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죠. 네. 예, 이거 본론 마치고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평행 이론, 고르바초프와 김정은 왜 비슷한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낭만적 이상주의자고 김정은은 어린 왕자다. 말씀하시죠. 예. 그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처음에 정권을 잡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과연 그 평화적으로 하면은 만약에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제 한 50년간을 그렇게 잘못된 체제에서 그렇게 지냈음에 불구하고 이것을 개혁만 하고 개방만 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 정치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네.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르바초프는 확신했는데 네.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네, 왜 그래? 그런 왜 실패했습니까? 그 아무래도 개혁을 하더라도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가 자랐던 곳이 바로 소련이었고 공산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중앙 집권적인 그 계획 경제 하에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순성 그리고 공산당을 해체하면은 민주주의가 마치 곧 도래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영 맞지 않았죠. 영 맞지 않았습니다. 자, 김정은은 뭐가 그래서 닮았습니까? 고르바초프. 김정은은 이제 죄송합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뭐 실권을 장악을 했는데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그 왜 어린 왕자라고 했냐 하면은 그 김정은이 어디서 공부를 했냐 아시지 않습니까? 스위스. 예, 스위스에서 공부했는데 스위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알프스 산에 스키장이 있고 그리고 파리에 가면은 디즈니랜드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김정은 눈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선진국의 모습은 바로 스키장이 있고 놀이공원을 갖춰주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모는 철부지 그런 것처럼 이제 철부지고 아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의 낭만적 이상주의자와 김정은의 어린 왕자, 얘 또한 낭만적 이상주의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군사 라이벌에서도 비슷하다. 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련이 미국과의 경쟁이 있어가지고 핵 강대국이 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핵무기가 수천 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미국을 이기고 그래서 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지만은 그런 뭐 당연히 결과로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핵무기만 가질 수 있으면은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 혹시 잘못된 거다. 예, 잘못된 거죠. 네, 그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한다면은 그 라이벌이라고 하면 고르바초프의 라이벌은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네. 80년대 레이건이 했던 게 뭐냐면 힘에 의한 힘으로 해가지고서 그 소련을 압도하겠다 이런 힘의 정치를 했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고 결국에 소련이 그 항복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힘에 의해서 됐다라는 게 뭐 러시아 학자들도 지금은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핵 강대국을 표방했지만 결국은 미국한테 힘에 의해서 졌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여기는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졌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여기는? 네,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북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속 초지일관 일관성을 가지고 가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격이 되는 넘지 거죠. 못할 벽이었다. 네, 넘지 맞습니다. 못할 벽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칙, 대북 원칙. 네. 예.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고르바초프의 레이건 대통령은 김정은의 박근혜 대통령인데 결코 이걸 이기지 못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까? 상대를 잘못 만났죠. 네. 상대를 잘못 만났다. 자, 그다음 경제 체제는 어떻게 일단 평행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시대에,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 산 사람이 두 사람이 네. 똑같은 인생 패턴을 걷는다. 이건데 보게 되면 고르바초프가 결국에는 고르바초프와 김정은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같은 운명을 맞이할게. 예. 그러면 저와 제 운명과 그러니까 뭐 몇백 년 전에 누군가 내 인생이 또 비슷할 수도 있다. 똑같다. 예. 그게 평행이론이다. 예, 그렇죠. 아, 재밌네요. 예, 영화로도 예. 나왔죠. 예, 평행사변형을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경제 몰락, 시장경제 활성화, 계획경제 몰락, 시장경제 활성화. 아, 이걸 두 명이 똑같이 이걸 추진했네요. 경제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주도적으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의지는 없었지만은 타이반, 자이반 결국에 시장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공산주의에서 추구했던 게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한마디로 만약에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겠다,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종진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고, 머리가 좋다. 이래가지고서, 공산당에서는, 그럼 의사를 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풍채가 아무래도 싸이하고 비슷하니까, 너는 네. 가수를 해라. 네.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바로 계획경제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제가 한 40년 이상을 지속이 된 거고, 네. 결국에는 이게 모순성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은, 당연히 암시장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장 경제로 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후순할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생성되는 신흥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흥 부자들이 나중에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아, 신흥 부자들이 혁명을 주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예, 무서운 얘기가 여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무섭네요. 자, 5번째 볼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언급된 퍼스트 레이디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퍼스트 레이디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고르바초프의 라이사 여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전에 소련 서기장들은 절대로 퍼스트 레이디를 동반해서 해외 순방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초로 이제 고르바초프는 라이사 여사를 대동하고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부인을 공개석상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게끔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사람 다 연예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르바초프와 김정은 2명 다 연예인 기질이 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서방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덕분에 타임지에서 2번이나 뭐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됐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도 해외 언론, 특히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뭐 다 아시다시피 종편 같은 경우에 많이 자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종편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은한테는. 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낭만적 이상주의자가 둘이 똑같고요. 네. 어린 왕자도 낭만적 이상주의자니까. 네, 그렇죠. 핵 강대국을 추진했었고 여기도 핵무기 보유를 추진했지만 결국 레이건 대통령한테 당했고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원칙 정치에 당하고 있다. 네. 계획경제 몰락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둘 다 추진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 네. 예. 그리고 반대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네. 자, 그 다음에 라이사 여사의 외국 최초 동반했고 이설주 부인을 자주 해외 언론에 소개했는데 네. 이거는 이 두 분이 연예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2명의 인생이 평행이론을 겪게 된다. 네. 자, 이 2명이 이제 몰락하는 게 왜 몰락하는가를 그 다음 장면에서 보겠습니다. 네. 구소련과 북한이 왜 몰락하느냐? 필연적으로 몰락하는 이유.
자, 혁명 발생 시기. 자, 보겠습니다. 91년 8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죠? 네. 이때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쿠데타를 막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죽진 않지 않습니까? 네. 예. 2013년 12월 장성택을 처형하는 거, 이거랑 8월의 군부 쿠데타랑 왜 이걸 같이 봤습니까? 예,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혁명이 과연 언제 발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얘기네. 언제 혁명이 발생하는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혁명이 발생한 시기는 가장 힘든 시기, 가장 가난한 시기에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혁명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볼 때 혁명이란 항상 가장 밑바닥에서 호전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고 여기에 막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도 어떤 왕국가 복구가 된다든가 뭔가 벽이 생겼을 때. 예. 그때는 이게 여기에서 생성된 그러니까 여기 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생겨낸 계층이 있습니다. 네. 신흥 부자들이 네. 여기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는 총칼뿐만 아니라 뭐 곡괭이도 들고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힘든 시기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절대 힘든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힘들어서 좋아질 때, 막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누군가 딱 막을 때 네, 맞습니다. 이때 시민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네. 영국 혁명도 그렇고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야, 어려울 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혁명이. 네. 너무 배고플 때는 혁명을 생각을 못 하죠. 아, 배고플 때는 일단은 풀을 찾아야 되니까 혁명할 생각을 못 한다. 네, 맞습니다. 야, 자, 그 다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91년도 8월 달에 군부 쿠데타가, 보수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여기에 저항했던 게 이미 만들어진, 신흥 부자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노부이 루스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달리 나쁘게 얘기하면 졸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군부 쿠데타가 저지가 되면서 이제 소연방이 해체하게 되는 네. 그런 운명을 맞게 되고 장성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시장 경제가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신흥 부자들이 북한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뭐 1%가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장성택에 처형을 하면서 김정은이나 군부가 했는지 누가 했더라도 그것을 일단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절대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이 신흥 부자들은 저항을 해서 결국에는 북한을 혁명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소련에서 혁명 일어날 때 현장에 있었죠. 8월 군부 쿠데타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가 네. 9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바로 쿠데타 일어나고 끝나자마자, 나서 예. 예, 들어갔군요. 자, 혁명 주체 세력 볼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혁명 주체 세력이 누군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혁명의 주체 세력하면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동자, 농민, 막 예, 노동자, 농민, 대중이 된다, 민중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혁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을 해야 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만들어진 신흥 부자들이 바로 주도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끌고 나가지 않고는 결코 대중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총과 칼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혁명의 주체들을 우리가 무슨 노동자, 농민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네. 혁명의 주체는 신흥 부자다. 네. 러시아 말로 로브이 루스키입니까? 네, 노브이 루스키 맞습니다. 로브이 루스키. 예. 자, 일단 요거 다시 한번 정해.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